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회복에 따른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상승 조건에 맞는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값이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값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WTI 원유 차트인데요, 이렇게 급락한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요 부족에 따른 감산 결과로 급락한 후에 반등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구리 차트도 한번 보시면 이 구리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 시에 구리의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구리값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하락을 하고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어야 하는데요, 금값도 보시면 4월 중순에 금값이 최고값을 찍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값은 떨어지지 않고 최고가에서 횡보를 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증시의 강한 급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분명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기 회복은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경기 침체란 이 몸뚱아리가 시장을 공황 상태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시적인 이 투자나 이 소비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개선이 진정한 경기 개선의 징후라는 걸 염두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시 수급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을 잠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1조 2300억을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4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7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내 증시의 수급 상태라고 한다면 이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시장이 정상적인 수급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환율 차트도 한번 보시면 이 5월 중순 이후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기는 했지만 5천억도 안 되는 자금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환율이 다시 1200원대를 올라서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다시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다운 조정이 나와야 외국인의 수급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마저 남한에 대한 강경책을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는 거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에 국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빅스라는 공포지수인데요, 자, 이 지수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빅스라는 공포지수인데요, 보통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을 때는 이 20 이하에서 이렇게 노는 경향이 있고요,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렇게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최고치를 찍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공포지수 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려면 이 공포지수 값 역시 이 20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하락은 면치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제 지표인데요, 경제 지표도 한번 보시면 15일 오늘입니다. 중국에서 오전 11시경에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수치값을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값은 예상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소매 판매도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값은 예상치에 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급락하는 증시를 받쳐주지 못했고요. 그 다음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전월 154만 2천 건에서 130만 건으로 거의 한 200만 건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제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온다면 목요일 저녁에 발표된 지표이니만큼 이 금요일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화요일도 보시면 화요일 저녁 11시면 우리나라에는 수요일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화요일 저녁 11시에 발표되는 이 파월 의장의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새벽 1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목요일장에 또 영향을 끼치겠죠. 이날도 파월 의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증언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일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된 내용은 첫 번째가 이 경기 회복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든 추가적인 정책이든 우리가 판단해야 할 내용들이 아니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제 지표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수요일과 목요일 파월 의장의 증언을 확인하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제값에 따라서 증시가 소폭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만약 그 값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투자자들은 이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눈치 보기 장세로 이번 주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시가 상승하려면 봐야 하는 시그널 중에 원유는 상승을 해야 되고요. 금값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원화 강세로 인해서 진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포지수인 빅스값도 이 20 언저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경제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가 침체가 됐고요. 이 침체된 경기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기저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이 경제지표의 수치값은 시장의 변동성만 제공할 뿐 진정한 경기 회복의 징후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시의 자금 흐름 한번 살펴보고요.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식형 수익증권인데요.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도 한번 보시면 정말 쉬지 않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용융자는 증시가 급락할 때 폭락을 유발시켜도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용융자의 급격한 증가는 증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또한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우선 1차 지지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대가 192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이 1825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 1920포인트에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1차 상승 목표는 전 고점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2차 지지선까지 밀린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도 약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최소한 조정이 깊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1825포인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가격 대비해서 1825포인트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1920포인트하고 이 1820포인트가 여러분이 대응해야 할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중간에는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 1차와 2차 지지라인에서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1차와 2차 지지라인을 찢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굳이 염려할 부분은 없지만, 만약 이 1차와 2차까지
종합 주가 지수가 밀린다면 여러분이 이 지지라인에서 대응하기 이전에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수익난 종목이 손실로 전환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1%든 2%든 내가 10%, 20% 수익이 났다가 1%나 2%로 수익을 다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익이라도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수익마저 챙기지 못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되게 놔두신다면 여러분은 매매 원칙을 다시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 난 거는 절대로 손실로 전환되지 않게 관리를 하시고요. 손실이 만약에 났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시장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